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이 전에 6월 1일부터 무너짐의 시작, 무너짐의 주기라고 하셨는데, 네네. 이제 세상이 좀 혼란스러워지고 있습니다, 점점. 네. 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자, 4월 이제 20일서부터 7년 환란이 이제 시작이 됐고, 첫 주기, 첫 40일의 주기에서는 이제 나를 되돌아보는, 나를 점검하는, 그리고 내가 지금 갖고 있던 신념, 하고자 했던 그런 꿈, 욕망, 이런 것들을 이제 되돌아보면서 내가 그걸 잘 하고 있는지를 좀 되돌아보는 시기였다면, 6월 1일서부터 또 이제 40일 주기에는 제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뭔가 이제 이렇게 확 무너지는 시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자, 그러면 이렇게 뭐가 무너지느냐.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체계들이 이제 다 무너지는 거예요. 체계들이. 예, 여러분들이 이제 보셔서 알겠지만 전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어떤 이제 단체든 그리고 작게는 어떤 이제 가족 단위든 이런 모든 이제 그 체계들이 갖는 것들이 이제 모든 이제 그 크기에 따라 갖는 이 체계들이 다 무너진다고요. 가정의 체계가 무너진다는 게 좀 가슴 아프네요. 네. 그러니까 가정의 체계라는 게 가장이 똑바로 중심을 잡고 있어야 그나마 가족의 체계가 유지가 되잖아요. 나라의 대통령이.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항상 어떤 조직이든 그 틀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고요. 그 틀을 잘 지키고 있는 사람이 있어야 그 체계가 그나마 좀 유지가 되거든요. 근데 그 틀을 잡고 있는 그 중심의 역할이 있는 사람들이 흔들려 버리면 그 체계는 무너지게 돼 있다고요, 이게. 그래서 가족으로 따지면 가장이 자기의 중심을 잘 잡고 자기 이 가족이라는 체계를 잘 단단히 지키고 있어야 그 가족이 온전히 유지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 가장이 흔들리고 가장이 자기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면 그 가족은 무너지게 돼 있단 말이에요. 다 뿔뿔이 흩어지거나 서로 믿지를 못하거나. 그리고 가장이 무슨 얘기를 해도 통할 리가 없죠. 이제 그렇게 돼 버리면. 그래서 각자 도생의 길로 가는 거죠. 뭉쳐 있지를 못하고. 마찬가지예요. 이 가족 단위에서도 그렇지만 조그만 이제 어떤 회사 체계, 조직, 그다음에 정부, 나라의 정부, 입법, 사법, 행정, 군사 모든 이런 그 조직들은 다 체계들이 있잖아요. 기존에 규율들이 있고 법이 있고. 근데 그런 것들이 무너지는 거야. 왜냐하면 그 체계를 잡고 있던 사람들이 이랬다 저랬다 우왕좌왕 하는 바람에 그 질서가 다 이제 무너지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 전 세계를 지금 움직였던 체계가 있었죠. 전 세계로 치면 그동안 굿입세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부패 세력들, 전 세계적인 부패 카르텔인 굿입세들이 어떤 자기네들만의 체계가 있었다고요. 그죠? 그래가지고 그 시스템으로 운영이 됐었다고. 그러니까 겉으로는 외형적으로는 뭐 각 나라마다 이제 체계가 우리는 민주주의네 뭐 공산주의네 왕정이네 우리는 종교가 이제 뭐 기독교네 불교네 이슬람이네 이런 식으로 이제 종교적으로 체계적으로 이념적으로 뭔가 다들 외형적인 그 체계가 있었지만 내부적으로는 결국에는 오열의 추종자인 딥스들의 그 금권 그걸로 온 세상이 다 돌아가고 있었잖아요. 그죠? 그렇죠. 근데 그 체계마저도 무너지는 거예요, 이제. 최소 수천 년 이상 이어져 온 이 체계잖아요. 그렇죠. 이게 지금 예. 그래서 지금
제가 볼 때는 이런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진행 상황들, 이런 그 하나의 인간의 문명이 끝점에 왔을 때 어쩔 수 없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예? 이게 다 옛날서부터 예견돼 왔었던 일이라고요. 많은 성인들이 예언한 이런 일들이 지금은 우리의 시기에, 우리의 이제 현실에서 지금 드디어는 벌어지고 있는 거라고, 이게. 그래서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7년 환란이다. 그리고 이게 오래전서부터 말씀드린 그 심판의 시기, 환란의 시기, 온 세상이 다 뒤집어지는 시기, 그럼으로써 새로운 문명이 또 이 기회를 통해서 탄생하는 시기이다, 이게. 그래서 이 시기에는 우리가 어떻게 하게 각자 대처를 해야 된다, 대비를 해야 된다, 이런 이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6월 1일서부터는 이제 여러분들이 점점 이 세상의 모든 체계들이 와해가 되는 것을 보실 거예요. 그리고 체계가 와해가 되면 그러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여기서 와해된다는 건 오열도 와해가 된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딥스들도 와해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체계를 말하는 겁니다. 예? 한쪽만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모든 체계가 다 무너져요. 그래서 점점 더 혼란스러워지고, 예? 모든 체계가 무너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각자 도생의 길밖에 안 남아요.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예? 기존의 시스템들이 이제 사라져요, 다. 안 먹힌다고. 정상적인 시스템이 작동하는 시기가 이제 지나갔다고요. 앞으로 점점 더 무너져 버려요, 이게 다. 그래서 네 편, 내 편도 없어져요. 예? 야당, 여당 뭐 이런 개념도 없어지고, 보수 진보도 없어지고, 굿입스, 신딥스 이런 것도 없어져요. 트럼프하고 머스크가 갈라선 이유도 이런 맥락일까요? 그럼요. 예. 지금 이제 네 편, 내 편도 없어지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그러면. 그러니까 이게 그나마 네 편과 내 편이 존재해서 서로 싸우면, 그렇죠. 그나마 이제 좀 덜 혼란스러울 텐데, 내 편 내에서도 갈라진다니까, 다, 이게. 내 편도 그래서 제가 내 편 맞나? 이렇게 돼버려요. 그러니까 내 편 내에서조차도 서로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믿지를 못하는 거고. 그렇게 체계가 무너진다고요. 그러니까 이 체계가 무너진다는 개념을 확실하게 이제 인식하셔야 되는데, 이렇게 네 편, 내 편조차도 없을 정도만큼 전 세계 모든 체계들이 무너져 내릴 거예요. 응? 계속 이 7년 동안. 근데 내가 볼 때는 7년 동안 계속 무너진다고 라고 하기보다는 요 몇 년 사이에, 한 1, 2년 사이에 그렇게 다 와르르 무너진다고요. 그러니까 기존의 관념대로, 기존의 이 시스템이 유지가 된다는 전제하에 뭔가를 계획하시고, 방향을 설정하셨다면 그게 오산이란 얘기죠. 이 기존의 시스템들이 다 무너질 테니까. 그래서 각자 도생의 길로 이제 점점 들어가게 돼 있어요, 이게. 그래서 제가 전에서부터 이제 이런 식이 이제 앞으로 점점 더 혼란스러워지고 모든 이제 기존의 시스템들이 다 무너집니다라고 이제 말씀드렸던 게 지금 이제 이번 주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되는 겁니다, 이거는. 무너짐이 계속 이어지는 거라고요. 점점 더 무너져요, 더. 무너진다는 건 그 사람들이 네. 하늘의 길을 가지 않고
옆길로 가고 있다는 얘기겠네요. 또 그렇죠. 그러니까 기존의 모든 시스템들이 다 이 무너지는 이유가 하늘에서 무너뜨리는 게 아니에요. 예? 인간들 스스로 그 욕심에 그 욕망 그게 너무 극대화되다 보니까 결국엔 무너지는 거예요, 이게. 예? 하늘에서 무너뜨리는 게 아닙니다. 하늘에서는 너희들이 그런 관념으로 쭉 살다 보면 끝장에는 이런 상태가 와, 이런 걸 경고를 하셨단 말이에요, 이게. 그 끝장이 온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인간의 그 끝없는 욕망 때문에. 그래서 그 끝자락에서 지금 이 온 시스템들이 다 무너지는 상황이 온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럴 때, 이런 상황이 왔을 때, 너희들이 그러면 어떻게, 개개인이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겠는지, 그 부분을 제가 이 유튜브를 통해서 쭉 그동안 말씀드린 겁니다. 예? 그리고 저는 저 나름대로 이제 앞으로 이제 이런 일들,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이제 저 나름대로 이제 그 공부를 통해서 이런 일들이 이제 앞으로 계속 벌어지겠구나를 미리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예견이 되니까, 그런 예견이 되는 입장에서 이런 그 극한의 상황에 되기 전에 미리 좀 뭔가 사람들로 하여금 앞으로 이러이러한 상황들이 오게 되고 그러면 굉장히 고통스러우니까 좀 이런 부분들을 대비하셔야 됩니다. 그 대비라는 것이 다른 게 아니라 자기를 되돌아보고 자기의 부족한 인성과 신성들을 다시 회복해서 본인이 똑바로 자기 중심을 딱 잡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자기도 그렇고 자기 가족들도 그렇고 온전하게 그 버팀목이 돼서 유지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모든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무너짐에 휩쓸리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두들겨 맞고 엄청난 고통 속에서 오로지 이 하늘의 길밖에 없다라는 걸 깨닫게 되고 글로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이런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그리고 저 나름대로는 그런 부분들이 예측이 되고 예견이 되니까 조금 좀 고통이 좀 덜 가해지기라는 바람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미리라도 이렇게 되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그런 예견, 예측들을 제가 지금 말씀을 드렸던 거고. 근데 어찌됐든 트럼프도 그렇고, 크게는 시진핑도 그렇고, 자기의 역할들을 다 못했어. 예? 푸틴은 그나마 이제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자기의 갈 길을 잘 가고 있어요. 안 흔들리고. 시진핑 같은 경우는 끝내 이탈했네요. 예, 끝내 자기의 역할을 어떻게 보면 첫 번째 주기 5월 말까지 했어야 되는데 못했어요. 트럼프도 못했고 결과적으로. 그러면 이제 예견되는 게 그렇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자기의 역할을 그 지도자들이 못하게 되면 그 나라는 엄청난 더 극심한 혼란과 극심한 고통을 받게 돼 있다고 모든 국민들이. 그래서 미국과 중국은 더 극심한 혼란과 극심한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상황으로 들어갈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될까요? 지금 이재명 당선인이 정권을 잡으셨는데 네. 약간 애매한 포지션이잖아요, 지금. 어떻게 될까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이제 지금 체계들이 다 무너져 내려가고 각자 도생의 길로 가기 때문에 이제는 무슨 공산주의니 민주주의니 이런 체계 싸움이 자아니 운이 이런 거 없습니다. 다 무너져요. 예? 그걸 전제하고 들으셔야 돼요, 또. 종교
이런 체계 이런 거 전혀 상관이 없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미국이라는 나라도 이제 무너지기 시작할 거고 중국도 무너지기 시작하고 다 무너진다고 이 체계들이. 그러면 각자 도생의 방법밖에 없겠죠. 응? 네 편 내 편이 없다니까 이제는. 그게 구딥스도 마찬가지고 신딥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모든 그 카르텔, 부정 카르텔도 무너져요. 그러니까 모든 게 다 무너진다고. 그러면 각자 도생의 그 이제 시대로 접어들어가 있기 때문에 자기 이득밖에는 이제 관점이 없는 거야. 자기가 이득이냐 아니냐밖에 없어. 적인지 악인인지 안 따져.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명령 체계가 다 무너져. 예, 그런 게 없어졌어요. 이제. 누가 뭘, 야, 이 시스템이 이렇게 해서 내가 대통령이니까 내가 지도자니까 너 왜 말 안 들어? 에이, 씨. 말 안 듣습니다, 서로. 예? 아, 시스템이 다 무너졌는데 위에서 뭐, 아유, 그래. 뭐, 네 생각은 그렇지. 나는 안 해. 이거예요. 응? 그 사람은 각자의 이득만 또 생각하고. 그럼요. 각자의 이득만 있는 거예요. 각자의 이득만.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도 이제 트럼프나 뭐 시진핑 각자 세계 각자 지도자들이 서로 뭐 협력하거나 무슨 협회니 무슨 회의니 무슨 조직이니 이런 게 다 와해가 되기 때문에 각자 도생의 길로 가는 거야. 나라들도. 트럼프가 취임 초기보다 너무 많은 힘을 잃었어요. 아니 본인이 그렇게 그냥 계속 우왕좌왕하고 요럴까 저럴까 결정을 손바닥 뒤집으니까 그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힘이 빠지는 거지. 머스크도 마찬가지고. 머스크도 마찬가지고. 아니 그렇게 작전을 짜가지고 계획을 만들어서 전달해 주면 뭐해. 실행을 안 하는데 트럼프가. 그걸 실행을 해야 될 거를 지가 협상의 카드를 쓰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강도를 때려잡아야 되는데 강도의 약점을 갖고 강도하고 협상을 하고 있는 거야 지금.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1기 때 자기가 당해봐서 알잖아요. 응? 야 이거 굿딥스 이 새끼들 안 때려잡으면 내가 소용이 없겠구나 하고 이제 2기 때 이제 잔뜩 걔네들의 이제 어떤 부정 비리들을 다 증거를 다 손에 쥐고 있단 말이야. 응? 그러면 그걸 가지고 걔네들을 때려잡아야 자기가 그 위치가 탄탄해질 거 아니에요. 그 때려잡아야 될 그 증거를 가지고 딜의 카드로 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이.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세계 각국에 모든 이제 그 부정 부패 카르텔이 있다라고 그랬잖아요. 그걸 지금 갖고 있어 지금 트럼프가. 근데 그거를 이것을 가지고 얘네들을 때려잡아야 되는데 이거를 때려잡지 않고 자기의 이득을 위해서 이거를 딜의 카드로 쓰고 있다니까 지금 이 사람이. 근데 협상의 카드 협상을 잘하는 건 딥스잖아요 사실. 예, 그러니까 딥스들이 볼 때는 아이고. 응, 그랬어? 그래. 그러면 결국에는 이 어떻게 보면 이 나쁜 짓에 관한 하는 딥스를 따라갈 수가 없다고 트럼프가. 그럼 결국엔 또 딥스 소나기에 또 놀아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트럼프도. 그러니까 그걸 모르는 거예요 트럼프가. 자기는 제 딴에는 내가 이거 중요한 증거들 다 갖고 있으니까 이놈들이 꼼짝 못하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이거를 협상의 카드로 써가지고 요거 갖고도 충분히 내가 이득을 취할 수 있겠지 하고 지금 하는 행동인데 그렇지가 않다고. 그렇게 호락호락 같지가 않다고요. 예? 그래서 그냥 일론 머스크도 답답해가지고 찢어진 거예요 이게. 저 양반이 저거 아직도 모르나 딥스 애들을. 그거 갖고 걔네들이 응? 아이고 그러면서 이제 결별이 된 거예요. 선생님 그 시진핑이 지금 이탈했다고 했는데 그 시진핑 측근에 보면 책사가 있었다고 하셨잖아요. 어떻게 된 걸까요? 그 책사가 가만히 있지 않았을 텐데. 책사가 아무리 얘기를 해주면 뭐예요? 그 시진핑이라는 사람이
그 아무런 어떻게 보면 이제 기반이 없는 상황에서 응? 그 자리에 오르기까지는 수십 년 동안 그 남모르게 도와준 그 책사의 역할이 크거든요. 응? 근데 시진핑이 이 중요한 시점에서 이 책사의 조언을 안 듣는 거야. 응? 그러니까 어쩔 수가 없는 거죠. 그 사람도 떠나버렸어요. 그렇게 뭐 내 말을 안 들으니까 그럼 당신이 알아서 하셔. 근데 내가 알기로는 책사가 만약에 떠났다면 시진핑이도 위태로워요. 그렇죠. 모든 그런 작전, 모든 대비 대책들은 다 그 사람한테서 나온 건데, 그래가지고 그 사람의 얘기를 듣고 그 사람의 말대로 이렇게 해온 거거든요, 그동안 쭉. 그래서 그 자리를 유지하고 있었던 건데, 그 사람의 말을 이제 안 들어버리니까 위험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듯이 하여간에 이 시기에는 모든 그 기존의 체계들이 이제 다 무너지기 때문에 그걸 대비하셔야 되고, 자, 그렇게 되면은 각자가 모든 나라들이 자기의 이득만 바라보는 거예요. 예? 정의니 뭐니 뭐 이런 거 없습니다. 체계고 이런 것도 없고 각자 자기한테 이득이 되냐 안 되느냐 이제 그런 부분만 있어요. 근데 지금 마침 우리나라에서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됐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개인과 개인 간에도 이제 이런 그 딜이 들어가지만 나라와 나라 간에도 딜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 나라의 지도자가 만약에 약점이 많으면 예? 이 딜을 할 때 카드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딜의 카드가. 이게 항상 개인 간의 딜에서도 그렇고 상대방을 칠 수 있는 카드들을 준비해 놓고 딜을 하는 게 유리하겠죠? 응? 그거잖아요. 근데 이 우리나라의 이제 그 지도자인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는 너무 약점이 많아. 그래서 상대의 나라의 지도자가 딜을 하기에 너무 어떻게 보면 쉬운 상대야. 왜냐하면 약점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쓸 수 있는 카드가 너무 많은 거야. 상대 지도자 입장에서는. 그러면 딜을 할 때 그 카드를 내밀면 받아칠 수 있는 카드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굉장히 불리한 조건의 협상들이 많이 일어난다고요. 결과적으로는. 왜냐면 너무 약점이 많기 때문에. 보면 최근에 우리나라 대통령이 단선되면 미국 대통령과 통화를 했었거든요. 예. 항상 최대한 빠른 시간에. 지금 통화가 안 되고 있어요. 밀리고 있다는 얘기기도 하네요.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길들이기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자면. 그래 됐어. 그래. 나중에 좀 보자. 내가 여기 카드 잔뜩 쥐고 있어. 아유 잘 됐어. 그래. 잘 됐어. 잘 됐어. 내가 이제 이거 협상할 때 보자 하고 카드를 딱 들이밀면 어떡할 거야? 예? 자기 약점을 다 쥐고 있고 그 카드를 들이미는데 다 해달라는 대로 다 해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 아니면 우리 반격의 카드가 있어가지고 네가 그 카드 썼어? 그럼 나 이 카드 쓸래. 이래야 이게 협상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한쪽은 카드를 잔뜩 들고 있는데 한쪽은 아무것도 없어. 그러면 오롯이 그냥 상대가 원하는 거 다 해줄 수밖에 없잖아요. 중국 시진핑하고도 마찬가지예요. 예? 시진핑이가 지금 전에 제가 뭐라 그랬어요. 이 상하이방 애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한 짓거리들에 대한 카드를 다 쥐고 있다고요. 예? 그래서 시진핑하고도 협상할 때 시진핑은 카드를 잔뜩 쥐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중국하고의 협상이든 미국하고의 협상이든 쓸 카드가 없다고요. 우리나라는. 그냥 원하는 대로 다 해줘야 되는 상황밖에 안 된다고요. 지금 이게. 그러면 그 피해가 다 누구한테 온다? 온전히 다 국민들한테 오겠죠. 그죠?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는 최악의 상황이 돼버리는 거예요. 지금 이게. 가장이 잘못하면 가족들이 다 그렇죠. 고통스러워. 예.
대통령이 잘못하면 국민들 모두가 지금 이제 잘못하면이 아니라 그렇게 약점이 많은 사람이 대통령이 됨으로써 대외적으로 이제 앞으로 뭔가 이 전체적으로 무너짐이 오면 다 각자 도생의 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누구하고도 다 이제 협상에 다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게. 기존의 시스템이 없다고요. 기존에 우리 편, 어느 나라는 우리 편, 어느 나라는 적의 편, 이런 게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게 없어졌다니까? 네 편, 내 편이고 다 없어져서 우리 편이라고 해도 딜을 해야 되고 적과도 딜을 하고 모두 다 딜을 해야 돼. 서로 협상을 해야 되고. 기존의 판이 다 깨졌다고요. 근데 협상에 이제 우두머리가 된 각 나라의 지도자들이 똑바로 자기의 체계를 중심을 딱 잡고 있으면 협상할 때 좋겠죠. 예? 온 국민들이 단합이 잘 돼가지고 버텨주고 있으면 최대한 이익을 빼먹는 거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자기서부터 시작해서 지도자서부터 시작해서 온 국민들이 똘똘 뭉쳐있는 나라가 협상할 때 가장 유리한 나라가 있죠. 가장 불리한 나라는 온 나라가 다 분열이 돼가지고 개판인 나라가 협상 때 가장 불리한 나라가 될 것이고, 그럼 온전한 나라하고 이렇게 다 개판한 나라하고 협상이 되면 결국 누가 이겨요? 온전한 나라가 이길 수밖에 없겠죠. 그죠? 이렇게 된다고, 나라도. 그러니까 개인도 그렇게 되고, 가족도 그렇게 되고, 어떤 단체들도 그렇게 되고, 온전함을 유지하고 있는 쪽이 이기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 약간 이게 푸틴 이야기 같아요. 네. 푸틴이 하늘의 길을 잘 가고 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경우도 거의 이기고 있고 앞으로 이제 보면 경제도 호황이 될 것 같고 약간 그런 면인가요? 그래서 그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푸틴은 자기의 길을 잘 가고 있어요. 온전히 자기의 국내 정치도 잘 하고 있고 대외적인 부분도 아주 흔들림 없이 꼿꼿하게 밀고 나가고 있다고요. 그리고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좀 그 역사적인 사실을 좀 아셔야 돼요. 좀 조사를 하실 필요가 있어. 거의 같은 민족이에요. 우크라이나가. 예? 같은 민족 내에 그렇게 이제 어떻게 보면 신나치주의라고 하는 그런 사상에 물들은 그런 좀 이상한 놈들이 지금 이게 깽판을 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반대로 알고 있더라고요. 푸틴이 전쟁을 일으켰다고. 그걸 조금만 요즘 인터넷 나오잖아요. 인터넷 잘 되잖아요. 그리고 조금만 검색해 보시면 그런 역사적인 부분을 조금만 검색해 보시면 왜 푸틴이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였는지 상황이 다 나와요. 이해가 된다고요, 이게. 근데 사람들은 자꾸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그걸 조금만 한 1시간 정도만 투자를 하면 그 내용들을 다 알 수 있는데 그 정도도 투자 안 하시고 그냥 남들이 그냥 뉴스에서 나오는 얘기만 듣고 뉴스를 맹신하셔서 그러는데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뉴스 믿지 마세요. 예? 뉴스의 그 기자나 여러분들이나 똑같은 입장입니다. 예? 똑같은 입장이에요. 차라리 직접 인터넷 검색해서 확인하시는 게 더 정확한 겁니다. 양쪽 얘기도 하고. 예, 그렇죠. 그리고 양쪽, 왜 그랬는지 양쪽 얘기를 다 들어보고 그러면 이게 서로 주장이 서로 다른데 검색을 해보니까 이쪽이 더 옳게 얘기하는 거구나. 이쪽이 가짜구나. 이걸 알 수가 있는 거라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지금의 이제 시기에 들어서서 무너지기는 주기에 들어섰다. 앞으로 점점 더 이 무너짐이 더 세질 거다. 그리고 모든 체계들이 이제 다 무너진다. 그래서 기존의 시스템이 정상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으시면 큰일이다. 정상적인 시스템이 작동 이제 안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각자 도생의 길로 접어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예. 오늘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